계란 매일 드시죠? 아침에 하나, 바쁠 때는 2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다. 몸에 좋다. 나이 들수록 꼭 챙겨 먹어야 한다. 그런데 혹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건강을 위해 계란을 먹고 있는데 혹시 이게 오히려 내 혈관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조금 불편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계란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습관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여러분의 혈관을 좁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는 당장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고혈압, 이유 없이 올라가는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결국은 되돌리기 어려운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나는 기름진 음식도 안 먹는데요. 삼겹살도 줄였고 튀김도 거의 안 먹습니다. 그런데도 수치가 안 좋아지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문제는 나쁜 음식이 아니라 좋다고 믿었던 음식의 잘못된 섭취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란은 더 그렇습니다. 계란 자체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식품이죠. 하지만 바로 그 좋은 음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그리고 아무 기준 없이 계속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아침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노릇하게 구운 계란 프라이, 거기에 베이컨이나 소시지까지 곁들여 단백질 보충했다라고 생각하는 식습관, 혹은 하루에 3개, 4개씩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라는 믿음으로 과하게 섭취하는 경우, 이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계란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계란 섭취 방법과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험, 그리고 반드시 바꿔야 할 습관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이 바뀌는 순간이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앞으로 계란을 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계란을 챙겨 먹고 있다.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 대표적인 영양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먹어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몸에 좋다는 이유 하나로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같은 습관으로 먹어왔을 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우리 몸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잘못 먹어도 몸이 스스로 조절하고 버텨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대사는 느려지고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좋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음식을 계속 같은 방식으로 먹는다면 몸에는 서서히 부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계란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먹을 때 가장 흔하게 선택하는 방법, 바로 계란 프라이입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노릇하게 익혀서 먹는 그 방식, 간단하고 맛도 좋기 때문에 거의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계란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기름입니다. 계란을 기름에 굽는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지방을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반복해서 가열된 기름이나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을 사용할 경우 이 지방들은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까지 함께 먹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짠맛과 기름진 맛이 더해지면서 식사는 훨씬 맛있어지지만 그만큼 나트륨과 포화지방 섭취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나는 단백질을 챙겼다라고 생각했던 식사가 실제로는 혈관에 부담을 주는 식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식습관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반복됩니다. 몇 달, 몇 년 동안 쌓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느 날 갑자기 숫자로 나타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적힌 높아진 콜레스테롤 수치, 경계선에 걸린 혈압 수치. 그때서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나름 건강하게 먹었는데 왜 이럴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에는 신경을 쓰지만 어떻게 먹느냐에는 생각보다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몸은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삶아서 먹느냐, 기름에 구워 먹느냐에 따라 몸에 들어오는 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양입니다. 계란은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부 분들은 하루에 3개, 많게는 4개 이상을 드시기도 합니다. 특히 단백질을 보충해야 한다는 이유로 의식적으로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된 영양소는 결국 몸 안에 쌓이거나 다른 형태로 전환되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계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먹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금 덜 먹더라도 올바르게 먹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란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기름에 구워 먹는 습관, 가공육과 함께 먹는 조합, 그리고 과도한 섭취, 이 3가지가 겹치게 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에 부담을 주는 식습관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몸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먹는 방식을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계란에 대한 오해와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계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노른자를 버리고 흰자만 드시기도 합니다. 혹은 계란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생각보다 오해가 많은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란 속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미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은 세포를 만들고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문제는 양과 균형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과 몸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의 균형이 깨질 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와 함께 먹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란을 삶아서 먹는 경우와 기름에 굽고 거기에 베이컨이나 소시지를 함께 먹는 경우 같은 계란이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름에 조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방이 추가되고 가공육을 함께 섭취하면서 포화지방과 나트륨까지 더해집니다. 이 조합이 반복되면 혈관에 부담을 주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전체 식습관의 구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차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반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계란을 꾸준히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변화가 없지만 어떤 분들은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미 고지혈증이나 당뇨 혹은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들이 괜찮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혈관 건강은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혈관 질환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느껴지는 불편함이 없더라도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좋은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건강관리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계란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항상 균형을 원합니다. 단백질도 지방도 탄수화물도 적절한 비율로 들어와야 몸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특정 음식 하나에 의존하거나 과도하게 섭취하는 순간 이 균형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계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를 다른 음식들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반복된다면 몸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단백질 섭취만 늘어나는 경우 남는 에너지는 결국 다른 형태로 저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유지하느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란의 콜레스테롤 자체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름진 조리 방식, 가공육과의 조합, 과도한 섭취,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습관, 이 4가지가 겹치게 되면 계란은 더 이상 건강식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제대로 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정말로 혈관을 지키는 식습관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은 잘못 먹으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제대로 먹으면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먹느냐? 지금부터는 계란을 혈관을 살리는 음식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조리 방법입니다. 계란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단순하게 먹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삶은 계란입니다. 기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고 계란 자체의 영양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숙 상태의 계란은 소화가 비교적 편하고 단백질 흡수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기름에 굽거나 튀기듯이 조리하는 방식은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습관처럼 매일 반복되는 것은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먹을 때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함께 드십니다. 맛은 좋지만 이 조합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육에는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합이 좋을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채소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삶은 계란에 상추, 토마토, 오이 같은 채소를 곁들이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전체적인 균형이 맞춰집니다. 또한 채소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먹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계란은 가능하면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섭취한 영양소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늦은 저녁이나 밤에 계란을 드시는 경우 소화가 늦어지고 남는 에너지가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량이 적은 상태에서 늦은 시간에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는 것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적정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양이 많아지면 부담이 됩니다. 계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가 무난한 섭취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나 활동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범위입니다. 하루 이틀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한 양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의식하고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의 습관처럼 배가 고프지 않아도 그저 익숙하다는 이유로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이 작은 차이에서 갈립니다. 지금 내가 먹는 이 계란이 어떤 방식으로 조리되었는지, 무엇과 함께 먹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 먹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란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름을 줄이고 채소와 함께 먹고 적절한 시간에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 이 네 가지만 지켜도 계란은 더 이상 걱정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돕는 음식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지금까지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 왜 앞으로 건강관리에서 훨씬 유리해지는지 그 이유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계란을 잘못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건강은 정보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어떻게 내 습관으로 바꾸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계란은 간단하게 드셔야 합니다. 우리는 음식이 단순할수록 몸에는 부담이 적다는 사실을 종종 잊습니다. 계란을 먹을 때 굳이 기름을 두르고 여러 재료를 추가하고 맛을 더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삶은 계란 혹은 기름을 최소화한 조리, 이 기본만 지켜도 불필요한 지방과 열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습관처럼 반복되는 방식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조리 방식이라면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쌓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란은 단독 음식이 아니라 균형 속의 음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먹으면서 다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한 가지 음식이 아니라 전체 식단의 균형에 반응합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반드시 채소를 함께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몸 안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짠 음식, 가공육,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는다면 계란의 장점은 줄어들고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양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무리 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개에서 2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처리해야 할 부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간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계란은 가능하면 활동량이 많은 시간, 즉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섭취한 영양소는 에너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늦은 저녁이나 밤에 먹는 습관은 가능하면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먹는 음식은 소화와 대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의식적인 식습관을 끊어내는 것. 우리는 생각보다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먹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시간이 돼서, 습관이라서 그냥 늘 하던 대로 먹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이 무의식에서 무너집니다. 오늘부터는 계란 하나를 먹더라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식이 맞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은 단기간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빠지는 것도 단기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이 쌓여서 현재의 몸 상태가 만들어진 것처럼 앞으로의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분명히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란은 피해야 할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활용해야 할 음식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조리하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언제 먹느냐, 그리고 어떤 의식으로 먹느냐, 이 5가지가 맞지 않으면 좋은 음식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준만 지켜도 계란은 여러분의 건강을 돕는 든든한 음식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건강은 결국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구나.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좋다는 음식, 유행하는 식단, 남들이 추천하는 건강식.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계란 하나도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그저 반복되는 식습관이지만 의식하고 먹기 시작하는 순간 건강을 지키는 선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덜 기름지게, 조금 더 단순하게, 조금 더 균형 있게. 이 작은 차이가 몸에는 아주 큰 차이로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얻으신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앞으로 어떤 음식을 보더라도 이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걸 제대로 먹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건강은 특별한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신경 쓰는 사람이 결국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이미 그 출발선에 서 계십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가 쌓이면 분명히 몸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한번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